자, 225 1번에 종민아 액자식 구성 이건 뜻은 쓰라는 거 나올 수 있거든. 1번 봐놓고 뜻 외워도 인물 간의 갈등 있고 그지. 인물 간의 갈등도 있고 사회 제도와의 갈등 이런 것도 알아둬야 되고 4번에 등장인물이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직접 소수를 하는데 시점이 바뀐다 그죠. 내화의 시점하고 외화의 시점이 바뀌고 소술자가 운영이 됐다가 또 김생이 됐다가 바뀌지 그지. 2번에 도민이 5번 1번에 서궁의 궁녀들이지. 운영과 김생의 만남 돕고 자란 자기한 돌리고 안평대군 궁녀들의 초사. 4번에 학문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줬고 중요하다. 좀 디테일한 한 내용들을 좀 봐둬야 돼 우리가. 3번에 1번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 않지. 당연히 죽어도 된다고 얘기했고 옥력 서리적 표현 어디 뜨노? 어딨노? 서공의 애군 천만 딱 표시해놔 책에다가 미리. 네. 있겠습니까? 그랬고 자란 고사 앞부분에 보면 있잖아. 223에 보면 주나라 모강 뭐 여항의 천녀 대순 이비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오지. 항우 이런 것도 많이 나오잖아 그죠? 그 다음에 은섬 자연물 빗대는 거. 어딨노? 깨꼬리 뭐 제비 이런 것들 어제. 5번 빛이 얘기하는 거 있더노. 빛이 산 바다 나오네 그지 앞부분에. 4번에 2번 사회적 간섭 중요한 거고. 5번에 4번 6번은 그 학습 활동이 있다 그자. 그대로 적어주면 되고. 1번 자책감 없죠. 자 2번 굉장히 중요한 거다. 2번에 4에서 유형은 김생이 쓴 책을 세상에 전하지 않았다 그지. 왜 인생 무상을 느껴서 그렇다 했고 우리가 무함. 2번 똑같은 얘기지. 1, 2번 묶어두면 될 것 같고 3번에 맞고 액자식 구성 서술자 변화 있고 나다 등장인물이 자신이 겪은 이야기 직접 소술했죠. 비극성이 더 잘 드러납니다. 3번에 1번 이거 잘 봐야 돼. 끝까지 봐. 항상 갈등이 고조되면서 바뀌는 게 아니고 내화냐 외화냐에 따라서 바뀌는 거고. 그리고 운영이가 자기가 죽은 데까지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이어서 김생이 이야기하는 거야. 갈등 고조랑 소술자 바뀌는 상관이 없어. 그리고 끝까지 봤을 때 3번은 해야지. 내하의 중심 인물 운영과 김생이 외하의 등장인물 유영한테 전달하는 거잖아. 아이고 요놈 자식아. 그게 229에 보면 그 1번에 1번 자꾸 읽어봐. 내화가 유영의 이야기고 내화 1 유영과 운영 김생이 대화를 하고 내화 2 운영과 김생이 이제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야기하잖아. 그래서 현실은 유영이 수성궁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지. 그리고 마지막에 유영이 깨어나서 김생이 쓴 책을 발견하고 세상을 떠돌고
꿈속에서 유영이 수성궁에서 운영과 김생을 만나서 그들의 비극적 사랑 이야기를 듣는 거고, 꿈 잘 봐야 돼. 김생을 만나서 비극적 사랑 이야기를 듣는 게 내화 1. 그리고 과거에 상하는 게 내화 2. 잘 봐둬야 돼. 구분 잘해야 돼. 4번에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주제를 부각하고 운영과 김생의 심리가 생생하게 드러나고 유영이 꿈에서 현실로 돌아오는 계기는 뭐지? 판세소리지. 판세소리. 표면적 주제랑 이면적 주제에 써놔야 돼. 그게 231에 있잖아. 적어놔. 자, 정확한 답을 체크하고 넘어가지. 답지가 어디 갔노? 답지가 다 갖고 있는 너가? 여기 다 떴는데. 한번 보자. 답지 한번 찾아봐라. 얘한테 없지. 아 이거 답지 붙어 있어요 지금. 아, 붙어있나? 답지랑 확인해보자. 228에 표면적인 거, 현실적 제약을 초월한 남녀의 비극적 사랑. 이면은 억압적 삶에 대한 저항과 인간성 해방. 거기 있는데 한번 적어놔봐. 지금 적어봐. 그 다음 홍보가 갔다가 현서가 외양을 하는데 다음 시간에 평가 문제집 갖고 와. 다음 시간에 운영전하고 홍보가하고 평가 문제집 풀고 현서 오면 이제 서점관리가 쭉 나가보자. 그리고 학교에서 준 프린트 물하고 쌤이 준 거하고 한 군데 다 모아놔라. 한 군데. 네, 도인이 그 저번 시간에 안 한 거 이거 해야 된다. 봐. 영상 보고 그거 모의고사 꼭 봐. 자, 127페이지를 볼게요. 자, 공문 읽어보자. 제목부터요. 한국문화 개념 127. 영문학은 보통 한국인 작가. 자, 한국인 작가가 이거 소수령으로 한번 나왔거든. 한국인인 작가가 한국 사람의 사고와 정서를 한국 사람의 사고와 정서, 한국 사람의 사고와 정서, 한국어로 한국어로 창작을 해야 돼. 한국어로 창작을 해야 돼. 문학을 가리킨다. 한국 문학은 한국인이 사용해온 언어를 중심으로 한국인이 사용해온 언어가 중심이기 때문에 한국인이 사용해온 언어가 중심이야. 옛날부터 한국 사람들이 사용해온 언어가 중심이기 때문에 옛날에 언어가 우리 글이 없었을 때, 한글이 없었을 때는 입으로 했잖아. 그러니 구비문학도 한국 문학인 거야. 그리고 옛날에는 한문을 썼잖아. 그러니 한문 문학도 한국 문학에 들어가. 그리고 조선시대부터 한글을 썼잖아. 그러니 한글로 쓴 것도 한국 문학이야. 근데 지금 우리가 한글을 쓰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한문으로 문학을 했어. 누군가가 입으로 전해서 구비문학을 했어. 그럼 지금은 안 되겠지. 그치? 그 당시에 한국인이 사용해온 언어를 중심으로 쓴 문학이면 한국 문학에 들어가. 그게 126페이지 오른쪽에 보면 한국 문학의 영역이라 해서 구비문학과 기록문학에서 한문문학, 국문문학도 들어간다는 거 한 번은 읽어도 이따가. 자, 그래서 한글이라는 문자로 표기됐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국어로 창작됐는가가 중요한 거야. 한국어. 한국어라고 해서 한글로 보면 안 돼. 지금 우리한테는 한글이지만 옛날 사람들한테는 뭐 향찰이라는 것도 있고 이두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한국어가 중심이 되는가.
그렇다면 한국 문학의 전통은 어떤 게 있느냐 한번 읽어보면 될 거고, 한국 문학만의 특질이 있어. 한번 읽어볼게. 제일 마지막 문단, 한국 문학의 특질. 한국 문학의 특질은 그것을 파악하는 관점이나 추출하는 문학 양식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 문학의 특질로는 격식을 뛰어넘는 개량을 추구하면서 어떤 격식이 있어. 시조 같은 경우도 뭐 사음보에 뭐 초장, 중장, 종장 이런 게 있는데 그 격식을 뛰어넘는 변형을 추구해, 그지? 뭐 사절시조 같은 거 보면 음보가 길어지잖아. 그런 변형을 추구하지만 나름대로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이의식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어. 그게 뭐 그리고 주어진 운명에 순응하면서 슬픔을 정확하는 정서인 한 주어진 운명에 순응하면서 슬픔을 정화하는 정서, 한의 정서, 뭐 이별의 정서 이런 것들 있잖아, 그죠? 김소월님의 작품 같은 거. 감정의 응어리를 집단적으로 발산하고 표출하는 신명 감정의 응어리를 집단적으로 발산하는 신명 같은 것들, 집단적으로 막 노래를 부르고 이런 것들, 신명. 웃음으로 눈물을 닦는 해악 요번에 우리가 했잖아, 그죠? 웃음으로 눈물을 닦는 해악. 굉장히 힘든 상황을 재미있게 표현해서 그걸 이겨내려고 하는 거. 그게 해악이라 했고, 현실의 모순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통절 이건 논이야기한테 했잖아. 현실의 모순을 날카롭게 비판해서 그걸 바꾸려고 하는 풍자. 자연에서 배우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려는 자연신화 잔치나 등을 들 수 있다. 이외에 은근과 끈기, 애처로움과 배달품, 두어라와 노세 등을 한국 문학의 특징으로 꼽는 견해도 있다. 그런 것들도 있더라 하는 거. 자, 넘어가 봅시다. 오른쪽에 흥부가라는 게 있지. 흥부간. 판소리 5마당 가운데 하나인데 흥부가가 먼저가, 흥부전이 먼저가. 가가 먼저지. 노래가 먼저야. 가가 노래고 판소리고, 가가 노래니까 판소리가 되고, 전이 뭐가 되노? 소설, 이야기잖아, 그지? 그래서 춘향가, 춘향전 돼 있는 거야. 흥부가가 먼저고, 흥부전이 그 다음이고, 판소리 5마당이 있는데, 뭐 흥부가, 춘향가, 적벽가 이런 것도 있는데, 아무튼 조선 후기의 사회상을 드러내고 있어. 조선 후기의 사회상을 드러내고 있어. 자, 갈래는 판소리 사설이고요. 성격은 해학적인 거, 풍자적인 거, 교훈적인 거. 제재는 흥부의 선행, 놀보의 악행. 주제는 형제간의 우애, 뭐 권선징악. 빈부의 갈등. 자, 이게 중요한 거야. 낡은 관념과 새로운 생활 사이의 어떤 갈등. 3, 4조, 4, 4조에 우문도 있고 산문도 있고 막 섞여 있어. 가장과 해악이 많고, 양반들의 어떤 한문, 평민들의 비속어가 함께 있어요.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 언어가. 양반계층도 많이 판소리를 보고 평민도 많이 향유하고 했기 때문에 이중성을 가지고 있고, 일상적으로 쓰는 구어체들, 그리고 판소리는 지금으로 치면 연극 같은 개념이잖아, 그지? 그래서 현재형 시제, 현장감. 판소리 작품 중에 서민적 취향이 굉장히 강하고 조선 후기 민중들의 힘겨운 생활상이 드러나. 쭉 내려오면 일기중활동. 판소리의 구성 요소는 창과 안일이가 있는데, 창은 판소리의 전개에 있어서 인물의 정서가 높아졌을 때 음악적 가락이야, 음악. 그래서 정서를 표현하고 정서적 긴장과 감흥을 유발시켜. 창 말 그대로 노래야, 노래. 안일이는 이야기하는 거야, 말로 하는 거야. 안일이는 말로 하는 거. 뭐 해설 같은 거야, 연극으로 치면.
안일이는 창을 하는 중간중간에 가락을 안 붙이고 이야기하듯이 엮어 나가는 부문인데 창에서 일으킨 긴장과 감흥을 좀 부드럽게 풀어줘. 그래서 정서적으로 이완시켜. 풀어주는 거야. 그래서 긴장과 감흥을 막 유발시켰다가 다시 그걸 이완시켰다가 다시 유발시켰다가 이완시켰다가 이런 과정들을 계속 반복을 한다고 생각하면 될 거고, 왼쪽에 보면 마늘이가 있고 진양조, 이게 이제 그거지, 창이지. 다시 또 안일이가 있고 129에 보면 뭐 자진몰이가 있고 또 안일이가 있고 뭐 이런 게 있지. 시험 범위에 이걸 넣었다는 거는 분명히 얘들아 어떤 부분이 안일이고 어떤 부분이 창이고, 창이라면 이 부분에는 어떤 장단이 들어가면 좋겠느냐가 무조건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는 어떤 문단을 보고 아, 이 문단은 이렇기 때문에 어떤 장단, 뭐 진양조냐 자진몰이냐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되는지는 무조건 알아야 돼. 아마 비오 뜨고 나올 거야. 자, 줄거리부터 보자. 전라도 운봉과 경상도 함양이 맞닿은 곳에 흥보와 놀보 형제가 함께 살고 있었어. 흥보라는 이름, 놀보라는 이름. 옛날에는 캐릭터의 특징을 이름에 담아. 캐릭터의 특징 자체를 우리가 이름에 좀 담거든. 그래서 좀 잘 되고 흥이 많아서 잘 되는 애들, 흥하는 애가 흥보고, 욕심이 많은 애가 놀보고. 지금 드라마에 보면은 굉장히 나쁜 남자 캐릭터가 있어. 그 애가 이제 이기적 이라는 애가 있고, 이름이. 그 다음에 뭐 그 불쌍한 여자를 구해주는 남자 캐릭터 이름은 뭐 구세주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야 전부 다. 그래서 캐릭터의 이름 속에 그 캐릭터의 어떤 특징을 담아내는 게 있어, 우리 소설들은. 자, 하게 살고 있었어. 형 놀보는 심술쟁이여서 뭔가 못된 짓을 했어. 하루는 아우 흥부를 불러서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하며 흥부네 식구를 내쫓아. 흥부 내외는 자신들을 이끌고 여기저기 또 돌아다니면서 먹고 살 길을 마련해 보려 하지만 살아가기가 어렵기만 해. 가보자 도윤이. 안일이부터. 안일이. 성현동 복덕촌의 당도하여 자, 성현동에 있는 복덕촌이라는 데가 있나봐. 복과 덕이 많은 마을인가 보다. 거기에 도착했어. 고생이 자신을 제 복과 덕이 많은 마을인데 거기에 가서 오히려 고생이 더 심해졌대. 복덕촌은 복과 덕이 없는 마을인가 보다, 그자? 좀 반어적인 마을 이름이네, 그자? 철 모르는 자식들은 음식 노래로 조르는 음식 노래를 부르면서 밥 달라고 막 하나봐. 떡 달라는 놈, 밥 달라는 놈, 벼슬 사달라는 놈, 각심으로 조를 저 각심, 각각의 마음으로 조를 적에. 흥보 큰아들이 낳은지 흥보 큰아들이 이제 나와서 아이고 어머니, 이 자식아 너는 어찌 고동부사리니 성이 나오느냐. 고동부사리 목소리가 나오느냐. 어머니, 나는 낮이나 밤이나 불면증으로 잠 안 오는 서름이 있어. 소름이 잠이 안 와요. 그 서름이 무엇이냐, 말이나 좀 해라. 나는 배고픈 것이 제일 설더라. 어머니 아버지 공흥하고 나 장가 좀 드려주시오. 장가 좀 보내주세요. 내가 장가가 바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 손자가 늦어갑니다. 손자 핑계대지, 그자? 흥보하느라 이 말을 듣더니 기가 막혀. 기가 막혀 하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자꾸 장가들 생각만 하고 있고 해서 진양조, 가장 느린 판소리 곡조입니다. 좀 애절할 때, 무거울 때. 없다 이놈아, 야 이놈아 말 들어라. 내가 형세가 있고 보면 내가 살림살이가 좋으면 내
내 장가가 옆에 있으며 네 장가 보낼 일이 여태 남아 있겠냐? 당연히 벌써 장가 보냈겠지. 남아 있지 않겠지. 장가 보낼 일이. 장가를 해결했겠지 이 말이야. 중한 가장을 굶주리게 하고 어린 자식들을 먹이겠느냐. 못 먹이고 못 입히는 어미 간장이 다루다. 내 마음이 더 아프더라 하는 거야. 잉? 아니 홍보가 들어오며 여보가느라 없이 사는 살림에 날마다 눈물만 짜니 무슨 재수가 있겠어. 읽어보자. 정민아. 나 오늘 읍내 좀 갔다 올라요. 나 시내 좀 갔다 올게. 그래. 읍내는 뭐 사러 가실라요? 환자 같은 호강한테 한자가 아니고 한자 나쁜 사람이고. 오른쪽에 보면 백성들에게 이제 곡식을 구워주는 게 한자잖아. 그걸 맡고 있는 호방한테, 호방은 관리인이야. 한테 환자삼이나 얻어야 한자를 조금 빌려야. 굶는 자식들 살려야 하지 않겠소. 내라도 안 줄 테니 가지마. 아이고 안 빌려줄걸요? 그래 안 빌려줄걸요? 구사일생이지 누가 믿고 가나. 부사일생이지 절망적이지만 혹시 하는 마음에 가보는 거지. 빌려줄 거를 믿고 가나? 혹시 하는 마음에 그래도 한번 가봐야지.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부사일생 이런 것들. 얘가 좀 내고 갓 모자잖아. 지금 쓰는 거 있는 거 옛날에 갓 좀 내요 그러니 갓은 어디다 넣었어. 굴뚝 속에 넣었지. 굴뚝 속에다가 뒀대. 갓을 왜 갓을 굴뚝에 뒀을까? 이 해학생이 좀 나와. 그런 것이 아니라 신묘는 조대비 옥상시 그런 것이 아니라 신묘년에 조대비가 대비마마 할 때 대비가 국상시에 돌아가셨다는 거야. 왕실에 누가 돌아가셨어. 조대비라는 분이 돌아가셨나 봐. 신묘년에. 백립가량이 단단하다 해서 백립 간량이 단단하다 해서 백립은 이제 나라에 국상이 있을 때 일반 백성이 쓰는 게 백립이야. 흰색으로 된 갓이라 생각하면 돼. 흰색으로 된 갓. 그게 간단하다 해서 끓음에 그슬 이었으려고 굴뚝에다 넣었지. 원래 흰색이니까 갓은 까만색이잖아. 그치? 조대비 국상 때 백립이라는 갓이 단단하대. 오래 쓸 수 있나 봐. 그래서 그게 흰색이라서 그거를 좀 거슬리게 해서 까맣게 만들어서 평소에 쓰고 다니려고 굴뚝에다 넣어뒀대. 이게 좀 해학적인 거야, 그지? 가난한 걸 좀 재미있게 표현한 거야. 내 도복 좀 내오고. 네, 옷 좀 주시오. 양반이 입는 두루마기 같은 거 좀 갖다 달라 그랬어. 도복은 어디다 두었어? 장 안에 들어있지. 장 안에 뒀어, 그래. 장. 자, 이 장 표시해놔. 아니 여보, 우리 집에 무슨 장이 있단 말이오. 이 사람이가 닭고장은 장이 아닌가. 닭고장은 닭장이야, 닭장. 이 닭장의 장하고 위에서 말하는 여보 우리 집에 무슨 장이 있단 말이오 하는 이 장은 다른 장이지. 동음이어지, 동음이어. 우리 집에 있는 옷 넣어 놓는 그 장 있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또 닭장을 얘기하는 거야. 그런 거 전부 다 동음이어 언어유희고 언어유희 한 문제 나오겠지. 그지? 1학년 때 했던 거야. 흥부가 치장을 차리고 질청을 들어가는디. 자 이제 갔어. 빌리려고. 자진몰이 좀 명랑하고 차분한 느낌. 흥부가 들어간다. 흥보치를 벌작시며. 자 흥부의 몸가짐을 옷가지를 보면 설명하면 절대 부러진 헌
파리. 절대가 부러져 버린 헌 파리를 입고 벌레줄 총총 매어 조사각 끈더라. 달아 쓰고 앉아 떨어진 헌망건 앞을 관자 노당줄을 이따가 요 오른쪽에 어이 풀이랑 같이 봐. 이따가는 밥풀 관자 노당줄을 뒤통나게 졸라매고 뒤통나게 놀라매고 떨어진 한도포 실띠로 총총 이어 통총 이어 고픈 밴을 넣어띄고 한 손에다가 곡돌 조대를 들고 들고 또 한 손에다가는 떨어진 부채를 들고 떨어진 부채를 들고. 죽어도 양반이라고 여덟 발짝 걸음으로 자, 흥분이 양반이야. 흥분이 양반이야. 근데 가난한 양반이야.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래도 나름 양반이라고 부채를 들고 부채 여덟 팔자 걸음. 또 양반이라고 양반을 나타내는 모습 나오지. 부채를 들고 여덟 팔자 걸음으로 옷비식이 들어가고 있더래. 또 아니리. 흥부가 들어가면 별안간 걱정이 하나 생겨. 자, 흥부가 이제 그 호방을 만나러 가는데 걱정이 하나 생긴 거야. 무슨 걱정이냐면 내가 아무리 공법할망정 내가 아무리 가난하지만 한남 박씨 양반인데 양반인데 박흥부야. 호방을 보고 호방을 보고 허계를 하나 존경을 할까. 허허 이렇게 허게라고 낮춰야 될까? 아니면 존댓말을 써야 될까? 이게 고민인 거야. 흥부가 빌리로 가는 주제에 그냥 별 걱정을 다 하지. 아서라 말은 하되 끝은 짓지 말고 웃음으로 얼리는 수밖에 없다. 낮추려고 하니까 안 빌려줄 것 같고 존대를 하려고 하니까 자존심이 상하고 아유 아서라 고민하지 말자. 말은 하더라도 끝은 그냥 얼버무려야 되겠다. 그냥 웃음으로 존대도 하지 말고 낮추지도 말고 그래야 빌릴 수도 있고 내 자존심도 지키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질충으로 들어가니 호방이 문을 열고 나오다가 학생 들어오시오. 호방 왠지 오래군. 어찌 오셨소? 양도가 부족해서 한자 한 선만 주시면 착실히 갚을 테니 호방 생각이 어떠는지 물어가. 학생은 폼 하나 팔아보. 원생길품이라면 팔고 말고.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고을 좌수가 경영 영문에 잡혔는디 좌수 대신 가서 곤장 10등한 맞으면 한 대의 성냥씩 30냥은 호가 돈돈이거든. 자수가 잡혔는데 곤장을 맞아야 되나 봐. 근데 곤장을 대신 맞아주면 돈을 준단다. 한 대의 성냥씩 10대니까 30냥을 받을 수가 있대. 알바를 해라 이거야. 대신 맞아주는 알바. 근데 곤장을 얘들아 한 3대 맞아도 죽어 사람이. 피 다 터져. 진짜 힘든 거야 이게. 마사까지 단양 제시했습니다. 마사까지 단양을 준대. 마삭은 이제 얘가 병령 영문에 이제 잡혀 있잖아. 그러면 곤장을 맞으러 가야 되잖아. 그럼 걸어갈 수가 없거든. 그러면 말을 타고 가야 돼. 그러면 이게 이제 지금을 치면 교통비 같은 거야. 교통비 같은 거. 교통비까지 단양을 준대. 그러면 35냥을 벌 수 있는 기회인 거야. 그래서 이제 매품을 팔라는 거거든. 매품. 그 품 하나 팔아보시오. 그랬어. 자, 오른쪽에 일기중 활동을 봅시다. 별표 해놓고. 흥부가 양반의 신부님에도 호방에게 말을 높이고 있어, 지금. 당시 신분 사이가 붕괴됐고, 양반의 권위가 굉장히 약화됐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매품을 권하는 호방의 말에서 당시 사회적으로 굉장히 부패했다는 거 알 수 있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조선 후기의 사회상을 알 수가 있는 거야. 조선 후기의 사회상. 조선 후기 신분 사회가 굉장히 붕괴되고 있고, 양반의 권위가 약화됐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부패했어. 조선 후기가. 그럼 점점 망해갔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고. 매품 팔러 가는 놈이 말 타고 갈 것 없고 내 발로 다녀올 타니 그 돈만 단양을 나한테 주시오. 그래. 자, 도현이 자 중몰이 가보자. 담담하고 안정감. 저 아전 고동을 보아. 저 아전 호방을 얘기하는 거지.
소방의 행동을 봐라. 그래. 오른쪽에 보자. 매품팔이에 나타난 당시 사회상 죗값을 돈으로 대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패가 많았다. 매품을 팔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점에서 정의적으로 궁핍한 사회였더라. 자, 읽어볼게. 괴문을 철컥 열고 괴문을 척 열고, 뭐 박스 같은 거야. 지금으로 치면 열고, 돈 단량을 내어주니 흥보가 받아들고 다녀오리다. 평안히 다녀오. 박흥보 조아라고 질청 밖으로 썩 나서서 얼씨구나 좋구나. 돈 봐라 돈 봐라 돈을 봐라 돈. 랩하듯이 해야 돼. 얼씨구 좋구나. 돈 봐라 돈 봐라 돈을 봐라 돈. 이 돈을 눈에 대고 보면 이 돈이 눈에 있으면 삼강오륜이 다 보이고 삼강오륜은 정신적 가치인 거잖아, 그자? 돈이 있으면 이 정신적 가치도 다 보이고, 조금 있다 나는 지화를 손에 다 쥐고 보면 돈이야 돈. 돈을 있으면 삼강오륜이 그마저도 보이는 건 돈밖에 또 있느냐. 돈 봐라 돈 봐라. 떡국집으로 들어를 가서 떡국 한 푸너치를 사서 먹고 막걸리집으로 들어를 가서 막걸리 두 푸너치를 사서 먹고 어깨를 누르고 주통을 빼뜨리고 대전부 한 걸음에 엽전 서른양이 들어를 간다. 얼씨구나 돈 봐라. 저희 집으로 들어가며 여보게 마누라 집안 어른이 어딜 갔다가 집 아니라고서 들어오면 우르르 쫓아나가서 영접하는 게 도리 옳지. 계집이 사람아 단돌이 앉아서 좌이부동이 웬일인가. 에라이 사람 못. 어려운 말들이 많다. 나올 만한 것 뜻은 다 알고 있어야 돼. 자, 오른쪽에 흥부의 돈 타령. 흥부의 돈 타령은 돈을 못난 사람도 잘나게 만들고 잘난 사람도 못나게 만드는 등 사람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화폐가 일상생활에 깊이 침투해 있을 뿐 아니라 인간 생활의 모든 면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더라 하는 거. 자, 중중몰이 흥치를 돋고 있습니다. 흥부 마누라 나옵니다. 흥보 마누라 나온다. 아이고 여보였까 영감 오신 줄 내 몰랐소. 어디 돈 봅시다 돈 봐. 놓아두어라 이 사람아. 이 돈 금돈을 자네 아나.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잘난 돈. 맹상군의 수레바퀴처럼 둥글둥글게 생긴 돈. 부귀공명이 붙은 돈. 맹상군 이름이 전문이래. 그래서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해서 전문, 즉 돈을 이루는 말이래. 해놓고, 이놈의 돈아 가나 돈아 어디를 갔다가 이제 오느냐. 얼씨구나 절씨구 돈 봐라. 이 돈 가지고 쌀 팔고 고기 사서 육죽을 누구르하게 11톤만 쑤소. 아니디야 이거부터. 육죽을 쑤어서 아이도 한 통, 어른도 한 통, 각기 한 통씩 먹여. 자식이 9명 있었나봐. 계란 통을 써서 먹었어. 모두 식곤증이 나서 앉은 자리에서 고자백이 잠을 자는 축 말고기 코끝에서 소주 호주 내리듯 댕강댕강하였다. 이런 것도 전부 다 해학적 표현.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이거? 이거 만화 같은 거 보면 잘 때 왜 콧방울 같은 거 있잖아. 콧방울이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작아졌다 하는 거 그런 건 거야 그냥. 해학적인 표현이고. 흥보 마누라가 이 틈을 타서 막내 둥이를 하나 만들었지.
여보 영감 이 돈이 자, 이제 돈이 어디서 났는지 물어. 무슨 돈이요? 돈 속이나 좀 합시다. 이 돈이 다른 돈이 아닐세. 우리 고을 좌수가 병영윤문에 잡혔는디 대신 가서 권장 10대만 맞으면 한 대에 3냥씩 준다 히에. 대신 가기로 삭전으로 받아온 돈이제. 흥부 마누라 이 말을 듣더니 자 걱정을 한다. 흥부 마누라는 아이고 여보 영감 중한 가장 귀중한 가장이 귀한 가장이 흥부가 매품을 팔아먹고 산다는 말은 고금천지에 들어보지 못했소. 그래. 자 종민이 진양조. 가지마오 불쌍한 영감 가지를 마오 묘지불장무명지추라. 뭐라 하는 지불장 천불생 무연지니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군기가 있는 거라. 그렇게 매품만 팔아도 살 수 있어요. 그래. 설마 늘 죽살일까. 제발 덕분에 가지마오. 명령용문 권장한 데를 막고 오면 종신 골병이 된다. 여보 영감 불쌍한 우리 영감 가지를 마. 흥부가의 주제는 한 문제 나올 거야. 매년 나온다 똑같이. 표면적 주제는 흥겨가는 우애고 인과응보 언어징악인데 이면적인 주제, 숨겨져 주제는 빈부의 갈등, 낡은 관념과 새로운 생활 사이의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거야. 자 다시 안일이. 흥부 자식들이 저희 어머니 울음소리를 듣고 물소리를 들은 거울 모양으로 고개를 들어. 물소리들은 거의 모양으로 반가워하면서 울음소리를 들었는데 반가워하면 뜻이야. 시험엔 다른 걸로 나올 거야. 울음소리를 듣고 뭐 슬퍼하면서 이게 나올 거야. 아니야. 반가워하면서. 아버지 병령 가십니까? 내가 병령 간다. 아버지 병령 갔다 오실 때 나 통화 나서 철이 없지 그제. 아빠가 지금 매품 팔러 가는데 돈 벌어가지고 이것저것 사달라 그래 애들이. 통화는 못할래. 뒷동산에 가서 나무할 때 쓰고 하면 번지 한정 만들고 좋지요. 흥부 큰아들 놈이 나앉으며 아이고 아버지 이 자식아 너는 왜 또 그러냐. 아버지 병령 갔다 오실 때 나 각시 하나 사다 주시오. 각시는 못할래. 아버지 어머니 재산 없어 날 못 입어주니 데리고 막걸리 장사할래요. 아침밥을 지어먹고 병영길을 내려간다. 허유 내려간다. 허유. 자, 심해 겨웠어 지금. 내려가면. 신세 자탄 오로. 자, 신세를 자탄하고 있어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이고 나는 무슨 신세라서 이렇게 매품을 팔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겠지. 아이고 내 신세야. 어떤 사람 팔자 좋아 부귀영화로 잘 사는데 이놈의 신세는 어이영영 이지 병영이 말이냐. 병영영문 당도하여 치거다 보니 올려다 보니까 대장기요. 대장기라는 깃발이 있어. 깃발 이렇게 펄럭이고 있고 나래가 구워보니 속정 아래로 이렇게 보니까 나무패가 이렇게 있어. 심산대모 이런 같은 용정치 분노 사령들이 이리 가고 저리 간다. 굉장히 엄숙해. 그냥 무서워 분위기가. 그때 박흥문은 숱한 사람이라 벌벌벌 떨면서 서있구나. 방울이 떨러 사령이 야단났다. 그래 흥부가 읽어보자. 방울이 떨러 사령이 야단났지. 흥부가 산문관에 들어서서 가만히 보고 보니 죄인이 볼기를 맞거든. 볼기를 맞고 있어. 볼기가 엉덩이에. 그 사람들도 돈 벌러 온 줄 알고 저 사람들은 먼저 와서 돈 수백냥 번다. 나도 볼기 까고 엎드려 볼까. 엎드려 보니 사령 한 쌍이 나오다가 병령이 설치된 거로 볼기 전 보는 놈이 생겼구나. 저는 가게야 가게. 볼기로 가게 역할 하는 놈이 생겼구나. 즉 볼기로 돈 버는 놈이 생겼구나. 그래.
사령 중에 뜻밖의 흥보를 하는 사람이 있던가. 아니 박성은 아니시고 알아맞혔구먼 걸려. 당신 골았어. 골았어. 잘못됐어. 그래. 잘못됐어. 골타니 계란이 골지 사람이구라. 그래 어쨌다는 말인가. 박성한 대신이라고 와서 곤장 열대 맞고 돈 30냥 받아가지고 벌써 떠나. 허허이. 딴 사람이 와서 벌써 맞고 갔어? 아이고 참 되는 일도 없다. 흥부가 기가 막혀. 그 놈이 어떻게 생겼던가. 기가 구척이요 방울눈에 기운이 좋습니다. 흥부가 이 말을 듣더니 허허 전날 밤에 우리 마누라가 밤새도록 울더니만 옆집 괴수란 놈이 발등거리를 하였구나. 집에 놈이 듣고 지가 와서 매폰을 판 거야. 자, 오른쪽에 흥부의 심정 읽어보고 참담했겠지. 돈도 못 벌고. 흥부가의 결말 방식 1번 현실의 모순을 극복해버리는 소망을 드러내고 2번 현실의 문제를 드러냈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되지 못했고 빈부의 갈등을 해결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보여줬지. 당시 사회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했다는 거지. 뭐 그 뒤에 거는 읽어보고 줄거리 아는 얘기고 넘어가 보면 135 읽어보고 제일 중요한 건 활동 2 겁나 중요한 거. 예시 답안에 신문제가 붕괴되면서 양반의 거의 약화됐다. 어느 부분에서 할 수 있느냐?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로 화폐의 힘이 커졌다. 사회적으로 부패가 만연하고 민중의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졌다. 활동 3의 미의식 넘어가서 1번에 이번에 해악이랑 풍조에 대해서 안 나왔단 말이야. 아마 요번에 나올 수 있을 거야. 이 말에서 해악이 느껴지는 이유, 이번에 해악이 드러난 부분, 그리고 해악의 뜻을 쓰는 거 나올 수 있을 거야 아마. 그 다음 3번 왜 이렇게 해악을 썼느냐 하는 거. 그리고 1번 표현상의 특징, 가는 어떻고 나는 어떤 거 분명히 나오겠지.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 137에서 나올 만한 건 오른쪽에 네모 두 번째 빈부의 대립. 흥보를 내쫓은 놀보의 행위는 조선 후기에 나타난 농민층의 경제적 분화를 나타낸다고 볼 수도 있어. 지금 놀보는 남아있는 농산물을 팔아서 경제적 부를 이루게 되는 자장농, 홍은 부농층으로 볼 수 있고 흥부는 노동을 팔아 대가로 살아가는 영세, 소장농, 빈농층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을 거야. 이러한 사회적 의미에 봤을 때 이변적 주제는 조선 후기의 부농과 빈농의 어떤 갈등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이미지로 쏙쏙 흥부는 몰랑 양반, 놀보는 무신농 부자, 형제 간의 갈등으로 볼 수 있고 빈부의 갈등으로 볼 수도 있고 형제 간 갈등은 표면, 빈부는 이면 대비로 부자가 되고 화목환삼, 대가망신, 대가청선, 고선징악, 우애를 강조하는 거고. 자, 다시 읽어보고 요거 숙제 문제 없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평가 문제집 갖고 오고